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23년 1월 2일 주식시장 첫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시작부터 좀 불안했는데 역시나 그 불안감이 맞고 있네요. 좀 오전에 상승을 하다가 다 토해내고 대다수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LG이노텍 23년 역대급 투자 실적 반등을 노린다. 물려도 버티면 해 뜰 날이 온다. 돈세형이 LG이노텍을 27만원대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전 바닥을 뚫고 25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돈세형이 못 참고 너무 성급하게 매수한 것보다는 수급이 꼬인 것 같아요. 대주주 양도세 때부터 수급이 꼬여서 지금 연속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반대매매 이런 물량 때문에 불량 수급이 또 터져나오고 이런 현상 같습니다. 주식 투자가들이 첫날부터 매우 힘들고 주식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세형도 정말 새해 첫날부터 참 지치네요.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투자는 했고 버티고 해 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돈을 손해를 본 것도 맞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2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딴지 주식은 작살났는데 개미들이나 서민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법인세 인하 그리고 대주주 100억 상향을 딴지 걸어서 겨우 10억에 멈추게 했던 그 결과가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야당을 계속 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현 정부를 욕할 때입니다. 돈세형이 생각하긴 그래요. 그러니 개미들한테 욕을 들어먹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금융 당국자들이 제 방송을 보고 활성화를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계 증시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꼴찌는 안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2년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세계에서 꼴찌를 했어요. 23년에는 현 정부의 금융당국에서 정책만 잘 써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이 세계 주식에서 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망신이죠. 대한민국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아시아에서 거의 최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식은 꼴찌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국 주식이 되고 그리고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서민들이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칠 게 많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들어왔어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중요한 점은 또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인데 국내 주식 비중을 30% 이상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보니 이겁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예 좋습니다. 적자가 나고 기금이 운영이 힘드니까. 하지만 공격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국민의 희생을 바라시면 안 돼요. 물론 그 개혁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도 살고 국민연금도 살 수 있는 그 개혁에 국내 주식 비중이 문재인 정권에서 10%대로 내렸어요. 이걸 왜 내렸는지 난 참 탈원전만큼 저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탈원전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안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원전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 주식을 존중해주고 믿을까요? 우리나라 기금부터 30% 정도는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3%인가 14%대로 알고 있는데 점점 내린다고 하네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서 만든 거예요. 과감하게 개혁을 하면서 국내 주식을 30%대도 해도 됩니다. 이합전 정권에서는 최고치는 한 30%대였어요. 30%대부터 10%대로 낮춘 거예요. 다시 30%대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고 투자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단타가 판을 칩니다. 단타의 세상이죠. 단타를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해서 장기 투자로 유도해야 돼요. 이렇게 단타만 왔다 갔다 아주 주식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게 미국처럼 세금을 좀 덜 내게 하고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수급이 무너져서 공매도는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매도가 수급이 강자가 되면서 우리나라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그럼 정 안 되면 6개월 정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개미들의 돈을 따먹는다? 그럼 막아야죠. 강제로도 막아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달에 증시안정기금 10조를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그냥 종합주가 2200선 방어한다고 발표하고 2200선 근처 오면 그냥 사십시오. 왜 망설입니까? 10조 아꼈다 똥됩니다. 개미들 다 돈 잃으면 그때 방어하면 뭐합니까? 개미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사례를 봤어요. 대만은 국가금융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약 22조인데 22조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44조로 2배 확충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리고 벌써 대만은 작년 10월 달에 투입 중입니다. 좀 배우세요. 머리가 나쁘면 배워야 됩니다. 선진국한테 배우고 옆나라에서 배우세요. 우리가 대만보다 부족한 나라입니까? 대만보다 뭐 돈이 없습니까? 대만은 벌써 22조 투입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부족할 것 같으니 2배로 44조 한다고 하네요. 지금 10조는 만들어진 거 했으니 10조는 그냥 2200선에 때려 넣으시고 우리도 10조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10조를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끈하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 바랍니다. 이것만 좀 해주시면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이렇게 꼴찌하는 나라가 되진 않아요. 제발 좀 금융당국에 있는 분들 제 방송을 보신다면 빨리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돈세영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안 하는데 오늘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누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제가 그래도 잘 정책을 짰어요. 나름대로. 제가 25년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 정도는 짤 정도의 그 수준이 됩니다. 이 정책을 차근차근 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국 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시경제를 살펴보겠어요. 달러 인덱스 103.52 달러가 좀 계속 빠지고 있어요. 킹달러 랠리는 끝났다. 킹달러 랠리가 끝난 이유는 연준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된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성장률이 좀 잡히고 있죠. 금리를 올 여름이면 좀 내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의 달러가 모이는 이 분위기가 꺾이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달러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책을 좀 발표하면 우리나라가 종합주가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아요. 지금 환경이 저번보다는 좋아졌어요. 원달러 환율 1271원 오늘 좀 올랐는데 어쨌든 지금 하락 추세예요. 오늘 살짝 올랐지만 다시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엔화 위안화에 밀린 달러 약세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 좋아요. 근데 외국인이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올까 말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국제 유가는 이렇게 빠지다가 71달까지 빠지다가 지금 또 8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유가 오르는 거는 그리 호재는 아니죠. 경기가 침체된다면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LG 이노텍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새화두 메타버스주 수혜, SR 부품 공급, LG 이노텍 주목. 애플에서 올해 나온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하반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슈가 또 분위기 타면 메타버스, XR, 애플에 나오는 신제품 때문에 LG 이노텍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22년 수혜 예상 종목에 LG전자, LG 이노텍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메리츠증권도 LG 이노텍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LG 이노텍은 생각보다 조정이 깊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나요? 이게 이젠 바닥입니다. 매수해야 합니다. 겁이 나서 추천을 못하겠어요. 수급이 나빠져. 바닥인 것 같으면 또 지하실이 나오고 알아서 저가에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지금 수급이 꼬여서 그런지 바닥이 바닥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애플의 힘 믿는 LG노텍 카메라 뷰들의 1조 7천억 쏟는 이유 공장을 만든다는 거죠. 이만큼 1조 7천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LG노텍이 큰 회사도 아니고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애플의 카메라 뷰들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만큼 기업은 바보들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에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회사는 LG이노텍이 최고이지 않나. 좀 걱정은 되지만 그만큼 LG이노텍이 가는 사업부가 성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158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한 200% 아래면 괜찮습니다. 200% 아래는 해볼만 한 그 작은 규제예요. 현금성 자산은 4,700억 정도. 좀 부족하지만 자신 있으니까 하겠죠. LG노텍이 돈이 넘쳐 흐르는 회사는 아니에요. 어디서 땡기든 땡기겠죠. 3년새 순이익 10배, 애플 등에 탄 LG노텍 내년에도 고속 질주. 3년새 순이익이 10배가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작년에 매출은 20조 정도, 영업이익은 1조 6천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1.6조나 영업이익이 예상하고 있어요. 4분기에 생산 차질로 좀 영업이익 준다고 하는데 고속 성장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로 승부수를 걸고 있다. 그러니까 1분기부터 뭐 대폭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3년새 순이익이 10배 올랐으면 지금 40만원대에서 25만원까지 조정받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할 만합니다. 순이익이 10배나 올랐는데 그러면 주식도 바닥에서 10배 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주식시장이 수급이 나쁘니까 조정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회사는 진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정철동 LG이노텍 사장 차량용 카메라 모듈도 1등 사업으로 전장 부품이죠. 전장 부품에 지금 돈세영이 가끔 LG전자나 LG이노텍이 애플카와 계약을 하면 현업을 하면 대박이 난다고 하는데 그 부정적인 분도 있어요. 애플과 현업을 하면 뭐하냐, 영업이익이 별거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짧은 생각을 가진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업부도 있겠죠. 그런 회사도 있겠죠. 그러나 LG전자와 LG이노텍을 놓치는 게 있어요. LG전자는 벌써 글로벌 기업의 자동차 기업의 10개 회사와 지금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애플 없어도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게 애플카와 계약을 한다 해도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저가에 납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애플카 이전에 벌써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니 싼 가격에 꼭 납품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러니 애플도 눈치가 보일 테니 적당한 가격을 주면서 서로 사업 파트너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냥 하청업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LG노텍, LG전자는 애플과 동업자, 파트너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G전자, LG노텍의 전장 부품은 기술이 전 세계 1위고 독보적입니다. 그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시장이 바닥을 찍고 간다면 LG전자, LG이노텍을 탑으로 보는 겁니다. 최고라는 거죠. 포스콘 중 정저우 공장 정상화, 아이폰 판매 회복했다. LG 삼성 반색. 12월 달에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 지금 주식이 빠졌는데요. 한 70% 정도는 지금 수준이 회복됐다고 하네요. 지금 코로나 환자 때문에 많이 지금 생겼는데, 환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우리 경험으로는 코로나가 한 2달, 3개월 지나면 정상화 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정책을 완화로 갔기 때문에 좀 환자가 있다 해도 공장을 절대 멈출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공장 악재는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한마디로 해소됐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 때 대한민국 주식이 바닥을 찍는다면 LG 이노텍이 강하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체 빼고 다 만든다. LG전장 수주 500조 계속 질주. 500조 속에는 이렇게 배터리도 있어요. LG 에너지 배터리가 370조, LG전자가 80조인데 사실은 85조 넘었죠. 그리고 LG 이노텍이 10조, LG 디스플레이가 10조죠.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이 전장 사업은 성장을 할 거예요. LG전자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간 차트를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 시장에 그 수급이 꼬이면서 이만큼 더 하락을 한 거예요. 저는 27만원이 바닥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참고 참아서 27만 1,000원대, 3,000원대 때려 샀는데 지금 한 이만큼 10%대 빠진 거죠. 제가 매우 속상합니다. 주식은 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수해야 돼요. 근데 돈세형이 실수한 거는 더 이상 살 돈이 없다. 현금 다 털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나?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나? LG 이노텍의 미래를 보면서 수급이 좋아질 때까지 버텨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방법이지 않나? 무식한 방법이자 뭐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 다 쌌어요. 27만원 참고 참았는데 돈세형이 사실 요때 팔았지 않습니까? 30만원대 5번 6번 팔고 요때 샀으니 땡큐라고 샀는데 이만큼 더 빠지네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사고 뭐 3번 나눠라 했는데 돈세형도 이번에는 배당받을 욕심에 있는 현금 다 털어놨어요. LG 이노텍만 당한 게 아니에요. 두산도 당했고요. 오늘 두산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매우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거 참 주식은 어렵다. 그래서 돈세형은 자숙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돈세형의 전략은 뭐냐?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윤석열 정부의 좀 친화적인 주식 활성화 정책이 나왔으면 바라는 거죠. 좀 정책 좀 발표해라 좀. 주식 투자가들 너무 힘듭니다. 윤석열 정부 좀 도와주세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년 첫날부터 매우 힘든데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돈세형이 보는 시각은 23년 하반기 때부터는 연준 금리가 내려오면서 급격히 분위기가 역전되지 않을까 이런 역발상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것도 참 어려운 건데 어찌하겠습니까? 버텨야죠. 돈세형은 죽기 살기로 버티고 상승장을 기다릴 겁니다. 바보처럼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Start the beat.